실제로는 이게 가장 위험한 단계일 수 있어요. 디스크가 아예 제자리로 못 돌아오는 비정복성 디스크 전방변이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턱하면 남윤이지 남윤입니다. 여러분, 입 벌릴 때 턱에서 혹시 딱딱 드르륵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으세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턱 소리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얼마 전에 20대 후반 남성 환자분께서 한번 오셨는데 1년 전부터 입 벌릴 때마다 턱에서 딸깍딸깍 소리가 나는데 아프진 않지만 신경이 쓰여서 상담받으러 오셨어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의견이 극과 극이죠. 그만두면 된다. 그리고 당장 병원에 가야 된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건 소리만 나고 안 아프니까 괜찮겠지 하고 방치했다가 나중에 입이 안 벌어지는 단계까지 가시는 거예요. 이건 막아야죠. 오늘은 턱에서 나는 소리의 종류별 의미, 언제 위험한 신호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턱에서 소리가 나시는 분들, 또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턱에서 나는 소리가 다 같은 소리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뉘고 각각 완전히 의미가 다릅니다. 첫 번째, 딸깍 소리. 입을 벌릴 때 딸깍 하는 소리입니다. 이건 턱관절 안에 있는 디스크, 즉 관절 원판이 정상 위치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나는 소리예요. 이 소리가 나면 디스크가 앞으로 혹은 옆으로 빠져 있다는 겁니다. 다만 큰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대부분의 성인은 아주 작은 관절 소리 정도는 가지고 있거든요. 두 번째, 빡 소리예요. 입을 크게 벌릴 때 빡 혹은 딱 하고 터지는 소리의 느낌의 소리입니다. 이건 디스크가 더 많이 빠져 있다가 튕겨 들어오면서 나는 소리예요. 딸깍보다 훨씬 불안정한 소리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사실 사회생활 할 때도 지장이 좀 있기 때문에 치료의 필요성이 슬슬 커지게 돼요. 세 번째, 드드득 자갈거리는 마찰음입니다. 이건 가장 심각한 단계예요. 디스크가 이미 심하게 손상돼서 뼈와 뼈가 이렇게 직접 마찰하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턱관절 환자분들을 오랜 시간 동안 진료하다 보니까 명확한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소리들이 각각 따로따로 나지 않고 보통 단계적으로 점차 악화되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1단계, 소리만 있고 통증은 없는 단계예요. 주의 정도 하면 되겠죠. 단순히 소리만 나고 통증이 없다면 사실 당장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관찰이 필요하고 악화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예방해주면 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소리가 있고 가끔 통증이 나는 단계예요. 이제 우리 몸에서 경고를 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리와 함께 가끔씩 턱이 이렇게 뻐근하거나 씹을 때 잠깐씩 불편하다면 이제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 단계일 수가 있어요. 물론 환자분들이 불편감을 얼마나 느끼느냐에 따라 치료의 필요성이 달라지기도 해요. 세 번째, 소리가 나면서 이제는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는 위험 단계예요. 소리와 함께 통증이 계속된다면 여기서부터는 즉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어떤 치료가 얼마만큼 필요한지는 정확히 진단을 한번 해봐야겠죠. 네 번째, 소리가 사라지면서 입이 안 벌어지는 심각한 단계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소리가 안 나네 하고 나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소리가 안 나는 게 실제로는 가장 위험한 단계로 진행된 거일 수 있어요. 디스크가 아예 제자리로 이렇게 들어오지를 못하는 비정복성 디스크 전방 변이 상태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디스크가 완전히 빠져나가서 걸려있는 거예요. 소리가 나던 게 갑자기 안 나면서 입이 예전만큼 안 벌어지거나 입을 벌릴 때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비대칭이 된다면 지금 당장 가까운 병원을 찾아가셔서 진단을 받아보셔야 돼요. 심지어 치료를 좀 받다가 안 아파지니까 여기서 딱 멈추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뼈가 상할 위험도 엄청 커지고 문제 재발이 반드시 일어나니까 이 단계는 꼭 탈출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보세요. 첫 번째, 식사하다가 주변에서 턱에서 소리 나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해 준 적 있다. 두 번째, 소리 나는 빈도가 점점 잦아진다. 세 번째, 사진을 찍었을 때 비대칭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다. 네 번째, 아침에 일어나면 턱이 뻐근하다. 다섯 번째, 종종 음식을 드시다 보면 입이 갑자기 안 벌어진다. 요게 3개 이상 해당이 되시면 이미 디스크가 많이 불안정해진 상태예요. 악화되기 전에 병원을 방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디스크가 밀려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5가지 대표적인 습관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첫 번째 습관은 턱을 괴시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실 때 무의식적으로 턱을 괴고 있진 않으세요? 이게 이렇게 한쪽 관절에만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거거든요. 디스크가 한쪽으로 밀려나갈 수밖에 없겠죠. 습관 두 번째는 한쪽으로만 씹는 습관이에요. 예를 들어서 왼쪽 어금니에 충치가 있거나 오른쪽이 편해서 항상 한쪽으로만 씹으시는 분들 계시죠? 이것도 디스크를 한쪽으로 밀어내는 지름길이 돼요. 세 번째는 이를 악무는 습관이에요. 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하실 때, 운전할 때, 운동할 때 나도 모르게 이를 꽉 물고 있는 습관,
이게 가장 사실 안 좋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하루 종일 턱관절에 압력을 주고 안 좋아져라 안 좋아져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꽉 물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위아래 어금니가 닿기만 해도 은근하게 턱을 누르고 있는 거긴 해요. 네 번째로는 입을 크게 벌려서 베어 무는 거예요. 제가 환자분들께 지렛대를 거꾸로 이제 밀어넣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하품할 때 입을 크게 벌리다가 이제 담을 때 힘을 주거나 햄버거나 큰 음식을 입에 가득 물고 베어 물 때 디스크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밤에 이갈이 하는 습관이 있어요. 가장 강력한 원인이 되고요. 밤에 주무시면서 이를 악물거나 가는 분들이 있으시죠? 자가 체크 방법은 간단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턱이 뻐근하거나 치아가 시리면 이갈이를 하고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는 자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다른 영상에 소개시켜 드렸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네,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쌓이면 우리 디스크는 점점 제자리를 벗어나고 턱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갑자기 소리가 나면서 입이 덜 벌어지거나 갑자기 또 소리가 안 나면서 턱이 비대칭적으로 틀어지면 또 통증이 동반되거나 통증이 점점 악화되면 이때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하는 이런 마음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할 수 있어요. 턱관절 치료에도 골든타임이 있거든요. 초기에는 간단한 치료로 해결되지만 오래 방치하면 수술까지 가야 되는 경우도 아주 드물지만 있어요. 저희 병원에 오시면 정밀 진단을 통해서 우선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환자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치료를 해 나가셔야 되는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얼마만큼 좋아질 수 있을지를 자세하게 알려드리게 돼요. 사실 저희 병원에 다른 병원에 갔다 오시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오늘 사실 오후 첫 번째 환자분이 진료를 받아보시고 이제 이게 뭔가 안 나으니까 이게 답답하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다른 원인이 있을까 해서 왔는데 이제 생각보다 이제 이 디스크가 걸려 있는 거를 초음파 진단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눈으로 확인하시니까 와 대박, 환자분들 눈이 갑자기 커지세요. 이렇게 커지면서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시는 게 저한테도 이제 그 감정이 느껴질 때 좀 뭔가 행복하고 좀 이렇게 보람 있는 느낌을 받고, 그럴 때 환자분들이 여기 좀 뭔가 다른데 이렇게 느끼시게 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저희 병원에는 이제 다른 치과나 이제 병원에 잘 없는 턱관절 진단을 위한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CT 같은 경우도 저희는 얼굴의 전체 형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위아래가 동시에 나오는 이제 대구경 CT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초음파 진단 장비가 저희 병원에 3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단 살 때뿐만 아니라 이제 나아가는 과정에서도 내 근육과 관절이 어떤 상태로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도 파악하고 환자분께도 실제로 이제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T스캔이라고 이제 꽉 물었을 때 양쪽 이제 치아 교합이 어떻게 물리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게 되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스프린트 치료를 할 때 교합 변화에 대해서 되게 많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합 변화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을 저희만 보는 게 아니라 환자분께도 이제 확인시켜 드리는 용도로 함께 사용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오피셜이긴 할 텐데 저희 병원이 그 T스캔 센서를 전국에 제일 많이 쓰는 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턱관절 소리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핵심만 한번 살펴드릴게요. 딸깍 소리 자체는 질병이 아니에요. 하지만 턱관절이 불안정하다는 신호예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파악하셔야겠죠? 소리만 발생하다가 가끔 통증이 생기다가 점점점 지속적으로 통증이 생기다가 입이 안 벌어지는 악화 단계를 거치게 돼요. 그래서 지금 통증이 없다고 방치하시면 나중에 치료가 훨씬 어려워질 수 있어요. 소리가 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통증이 시작되기 전에 가장 쉽게 고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아까 저희가 제공해드렸던 체크리스트에서 3가지 이상 해당이 되셨으면, 혹은 소리가 갑자기 사라지면서 입이 안 벌어진다면 지금 바로 턱관절 전문 진단을 받아보세요. 턱관절 문제는 조기에 시작하면 충분히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턱관절이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병원에 편하게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혹시 저희가 너무 멀리 있다면 꼭 저희 아니라도 가까운 구강내과 전문의를 찾아주세요. 모두가 아마 진심을 다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여기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턱하면 남윤희지의 남윤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